26일, 27일, 그리고 1월 2일. 예,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면 또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그죠? 어김없이. 예, 이런, 나만의 이제 필살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무협지 같은 것도 보면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필살기를 갖고 있으면 네, 팔 하나 내주고도 상대를 갖다가 네, 무찌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주식도 필살기가 필요한데 제가 가진 필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공포에 빠졌을 때 사면 항상 먹었으니까 우리가 한 5%에서 10%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서 모두가 다 그래도 기분 좋은 한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승세에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 외국인의 최근의 동향은 과거의 패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드리고 MP 변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게 외국인 현선물 저희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 회사 체슬리 MP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넣어놓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요럴 때 그죠? 네, 요때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바 차트가 보면 저겁니다. 외국인의 현물하고 선물하고 합쳐놓은 거. 이걸 외국인의 선물하고 현물 매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엑셀에다가 외국인 그날 현물 순매수 금액하고 선물 합쳐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많이 올라갔을 때 왼쪽에 보면 단위가 외국인 순매수 합계 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가 5천억이 넘었을 때요. 일평균 7천억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일평균 7천억까지. 이럴 때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 지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지금도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2880 갔을 때 그때도 2890 이때가 외국인 순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죠. 보면 결국은. 근데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꺾이잖아요. 많이 꺾였으니까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합니다.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했고 그러면서 지수가 빠르게 반등이 들어갔지만 외국인이 안 돌아왔어요.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또 때리기 시작하고 지수는 반등이 들어갔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시장이 이 정도 빠졌으면 됐고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가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긴 한데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작은 해서 계속 때리다 보니까 그래서 요 까만색 선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 수렴이 되다가
그러다가 여기 11월 달에 무너지잖아요. 이 밑으로 무너집니다. 무너진 게 트럼프 당선 때문이죠.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편적 관세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 하면서 이제 빠지고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인데, 지난번 8월 이후로 보면 지금 파란색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년으로 보신 거고요. 최근 지난달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12월 달에 이렇게 쭉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이번 달 것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것도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어제도 7,482억을 샀고, 그죠? 최근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샀고, 오늘은 일부 좀 팔긴 했었지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이게 20일치 평균이다 보니까, 그 전에 12월 20일 8천억 매도한 게 있었네요. 그리고 12월 19일 날도 4,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12월 17일 7천억, 12월 16일 4,300억. 요 매도가 아직까지는 20일 평균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요 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2년짜리로 한번 볼까요? 요렇게 과거 요때가 23년 10월 달까지 시장이 빠지다가 23년 11월 12월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 들어갔었고요. 3년으로 보면 최근처럼 이렇게 많이 매도가 나왔던 게 보면 22년 말 요때였습니다. 22년에 이렇게 매도가 나오다가 22년 7월 이후로부터 외국인이 순매수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바닥 찍고 스물스물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23년 요때가 23년 1월이네요. 요때. 요때도 1월 초에 언제까지 매수가 들어왔나 보겠습니다. 2월? 한 2월 7일까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들어갔었네요. 지금 우리 코스피가 여기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턴분들이 저희랑 같이 인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좀 달라졌던 부분이 아마 최근처럼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포스럽게 주가가 빠질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울 때 그 동물적 본능 때문에 밑에서 주식을 팔았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오히려 박전무가 약간 더, 평안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빠지면 하나도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2배짜리, 3배짜리 그런 신용을 땡겨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떨어지는 건 못 맞췄어도 떨어졌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많이 싸지고 PBR 0.9 밑에 떨어졌을 때,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풋콜 레이시오거든요. 풋콜 레이시오가 이렇게 막 공포 국면을 막 가리킬 때, 이제는 이럴 때 사면 되는구나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22년 요 10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10월부터 최근 것까지 해서, 요게 22년 12월이었습니다. 22년 12월 말에 이렇게 확 빠지면서, 그러면서 그때가 코스피가 9.5% 빠졌었나요? 그쵸. 10월 달에부터 11월 달에 반등 들어왔다가 12월 달에 마이너스 9.5가 빠지면서, 또 패닉 셀링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때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을 때, 그죠? 이렇게 풋콜 레이쇼가 강하게 뜨면서, 그래서 이렇게 풋콜 레이쇼가 마구마구 막 뜰 때는 요때 지수 배팅하면 안 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는 한 3일에서 5일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첫 풋콜 레이쇼의 과매도 신호 1.3 이상 나오는 게 과매도 신호죠. 풋콜 레이쇼의 5일 평균선이 1.3 이상 나왔을 때, 그랬을 때 한 5일 동안 나눠서 매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처음 발생을 했을 때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떨어졌다가 이래 쭉 올라옵니다. 예. 지난 10월 초에 23년 10월 초에 그때 이스라엘 하면서 전쟁 터졌다 해서 확 빠졌다가 바로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5% 찍으면서 다시 이렇게 확 빠졌었죠. 요 확 빠졌을 때 또 이렇게 풋콜 레이쇼가 막 발생을 합니다. 한 5, 6일 내내 발생하고 그러고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거 알 수가 있고, 지난 8월 달이었다 그죠? 요때. 네. 지난 8월 달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난 또 9월 달에 한 번 더 발생했고, 그리고 11월에도 발생했다가 이번에 12월 달에 요때 계엄 사태. 네. 이거 좀 더 키워서 볼까요? 좀 잘 안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이번에 요때 트럼프 때였고요. 요때가 계엄 사태. 계엄 사태 발생하고도 막 이렇게 빠졌을 때 저희는 이런 지표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신규 고객분이나 저희가 이때 그 MP에서 좋게 봤었던 방산 이런 거 많이 샀었잖아요. 그죠? 요때 조선하고. 이럴 때가 기회인데 여기서 이 대중들의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네, 그리고 이번에 1월 초에 풋콜 레이쇼 발생하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등 들어갑니다. 12월 26일 1.35 저희가 요 옆에 요 옆에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예,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26일, 27일, 그리고 1월 2일. 예,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면 또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그죠? 어김없이. 이런, 나만의 이제 필살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무협지 같은 것도 보면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필살기를 갖고 있으면 팔 하나 내주고도 상대를 갖다가 무찌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주식도 필살기가 필요한데 제가 가진 필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공포에 빠졌을 때 사면 항상 먹었으니까. 우리가 한 5%에서 10%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종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턴분들 중에는 이 PBR 0.9가 깨졌을 때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게 풋콜 레이쇼 플러스 PBR 0.9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먹고 나옵니다. 내가 5%를 먹고 나올 거냐, 10%를 먹고 나올 거냐, 15%를 먹고 나올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종목을 잘못 사서 한 25% 터졌어요. 25%, 30% 터져도 이 풋콜 레이쇼 활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세 번만 하더라도 10% 먹고 나오는 레버리지 투자 세 번만 해도 30% 벌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고객 계좌에는 저희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아마 못 살 겁니다. 그걸 살려면 이 선물이 들어간 ETF를 살려면 그 고객분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주문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계좌에는 직접적으로 이용은 못하지만
우리 인턴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 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이 필살기,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좀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